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수험생입니다. 평소 이곳 글을 가장 즐겨보고 이곳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제 또래보다 현명한 고견을 여쭐 수 있을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 달 31일 기준으로 동네 독서실을 등록했습니다. 독서 실장님께 독서실 안내 방 소개를 받았고 알려주시는 남은 자리 중 15, 22, 24번을 앉아보고 결정하라고 하셔서 24번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여기 독서실 구조가 계단 기준으로 왼쪽은 전부 휴게실, 오른쪽은 이제 공부하는 방이에요. 큰 방 안에 남녀 같이 이용하고요. 앞쪽 뒤쪽 나눠서 각 25자리씩 쓰더라고요. 자리는 각자 문 달린 1인실입니다. 각자 독서실 책상이 있고 간이문이 달려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녀본 독서실은 남녀층이 달라서 지금까지 몰랐던 건지 발소리가 조금 너무 크길래 실장님께 발소리가 큰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다시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나와봐라 라면서 백색 소음기를 설치해둬서 안 들린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잘 들리는데 안 들리긴요. 독서실 소개해주신다고 실장님이랑 1인실 들어갈 때 슬리퍼 쓱쓱 끌고 걸으시고 저한테 보통 얘기 나누는 소리로 크게 말씀하시길래 독서실에서 이렇게 대화해도 되는 건가 싶고 제 상담 때문에 안에 계신 분들께 방해되는 것 같아서 죄송했어요. 연세 드신 할아버지라 거기까진 생각 못 하시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바닥 마감은 아트 타일인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제가 고민하니까 한 달 결제하면 하루를 더 주니 일단 내일 하루 해보고 결정해라 라고 하시길래 내일 그럼 하루 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거냐 여쭤봤어요. 그건 아니고 하루 요금이 10,000원이니까 10,000원을 일단 내고 등록할 거면 10,000원을 제외한 차액을 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하루 체험 가능한 곳들이 많아서 여쭤봤어요. 서론이 길었네요. 아무튼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10,000원 내고 하루 이용해 본 뒤 집에서 신호등 하나만 건너면 되는 큰 장점, 밝은 조명, 휴게실, 프린트 이용 가능 등 낮에는 이용자가 많이 없는 것 같고 발소리만 제외하면 나쁘지 않아서 나머지 차익 내고 등록했습니다. 결제하면서 총무분께 어제도 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백색 소음기가 가려줄 거라고 하시던데 전혀 소리 안 가려지고 발소리가 너무 큰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께 전달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는 발소리가 거의 안 나는데 남자분들은 쿵쿵 찍으면서 걷거나 슬리퍼 쓱쓱 끌고 다니세요. 제 동생만 쿵쿵 찍으면서 걷는 줄 알았는데 그런 남자분들이 많구나 여기 와서 느꼈네요. 실장은 물론 총무도 슬리퍼 질질 끌고 다녀요. 아무튼 그동안 잘 이용했어요. 어느 곳이나 소음에 완벽한 곳은 없을 거다 생각하면서 그냥저냥 적응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특히 안에서 어떠한 음식조차 먹지 말라는 경고 문구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복도 걸을 때 슬리퍼 끌지 말고 발 망치 소리 내지 말라고 종이도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디선가 대놓고 캔을 까는 소리가 들리더니 계속 호록호록 마시곤 캔을 책상에 내려놓는데 그분이 이어폰을 끼셔서 세게 부딪히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건지 아님 조심성이 없으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캔이랑 책상 부딪히는 소리가 깡깡 나더군요. 저 사람이 화가 났나 싶을 정도로요. 또 제 옆자리 분은 빨대 비닐 벗기고 음료 먹다가 빨대에 음료가 안 올라오면 나는 삑삑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입구에 어떠한 음식, 젤리, 사탕도 먹으면 안 된다고 쓰여 있어서 좋아했는데 이런 일이. 그냥 간단하게 마시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캔을 따고 빨대 소리 삑삑 나는 건 정말 오마이갓이어서 참다가 여전히 소리가 들리길래 카운터에 갔어요.
여기 어떠한 음식조차 먹으면 안 된다고 써있던데 먹으면 안 되는 거 맞죠? 라고 일단 물어봤고 그렇다더라고요. 어떤 분이 캔을 대놓고 까시고 책상에 캔 내려놓을 때 깡깡 소리와 옆자리 분 빨대 안 빨려서 나는 삑삑 소리에 관해 건의했고 실장님께 전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바로 해결을 안 해주고 실장님께 전달하는 건지 의문이긴 했지만 일단 다시 자리로 가서 공부했어요. 참고로 지금까지 독서실 다니면서 한 번도 항의해 본 적 없고 항의 이전에 누굴 딱히 시끄러워서 신경 써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은 제 오른쪽 분이 퀴득퀴득 웃는 거예요. 저도 인강 들으면서 쌤들 썰이나 아무튼 웃겼던 적이 많이 있어서 처음엔 그냥 웃긴 인강 보나 보다 싶었는데 그냥 대놓고 웃으시더라고요. 그 뒤엔 노트북 타자 소리가 와, 그 단순 검색하려고 잠깐 나는 것도 아니고 약간 기자회견 온 것 같은 그 다다다다 하는 타자 소리가 들리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당당하게 키보드를 치시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독서실에서 타자를 치는 게 맞는 건가? 한참 멍했던 것 같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한 5초, 10초 간격으로 계속 소리 나는 걸 봐선 채팅하는 것 같았어요. 이어폰도 껴봤는데 이어폰을 뚫고 들리고요. 이건 먹는 거랑 별개로 너무 심각하길래 카운터에 가서 대놓고 웃는 것과 노트북 자판 소리 말씀을 드렸더니 또 실장님께 전달해 주신다면서 불편하면 자리를 옮기라더라고요. 바로 해결도 안 해주면서 자리 바꾸라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불편하면 자리를 옮겨라. 이건 다시 독서실에서 해결을 해줬는데 그래도 제가 거슬리거나 불편하면 그때 옮기는 경우라면 몰라도 대뜸 불편하면 자리를 바꾸라는 게 저로서는 황당하고 불쾌했습니다. 일단 남은 자리를 봤는데 에어컨 밑과 입구 쪽이라 바꿀 만한 자리가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등록 전에 남은 자리를 앉아보고 결정한 만큼 제 자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가장 안쪽인 점이 좋았습니다. 아무튼 자리를 바꾸고 싶지 않고 타자 소리 해결 좀 꼭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자리에 왔어요. 바로 총무가 해결하는 게 아닌데 바뀔 게 있나요? 타자 소리가 몇십 분 동안 계속 나는데 열받아서 공부도 안 되고 밤이라 그냥 일찍 집에 왔습니다. 너무 어이없어서 가족, 친구들한테 말했는데 인터넷에서 독서실 빌런 이런 썰만 봤지. 독서실에서 타자 치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고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지난 어제 또 타자를 치는 거예요. 카운터에 가서 저번 건의드린 것 기억하시냐고 운을 떼고 혹시 그분께 안내가 간 게 맞는 건지 여전히 타자를 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장님께 전달했으니까 안내했을 거라고 불편하면 자리를 옮기래요. 아니, 총무가 당장 바로바로 해결 안 해주면서 자리를 옮기라고만 하니까 황당하고 저번 타자 소리 말씀드렸을 때부터 총무 말투가 저 예민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서 어이가 없었어요. 해결 안 해주시면서 저한테 자리를 바꾸라고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아무튼 총무는 실장한테 전달했다는 말만 반복하길래 제발 타자 못 치게 안내 좀 해달라고 하고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타자를 칩니다. 이건 제발 좀 직접 들어보셔야 상황을 아실 것 같아서 호출 버튼을 눌렀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중재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돼서 집에 빨리 가는 것도 한 번이죠.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옆에 분 문에 노크했어요. 한 2초 소리 안 나더니 계속 타자를 치더라고요. 이후에 노크 2번 더, 총 3번 노크했고 반응이 없더라고요. 여전히 나는 타자 소리, 문을 막 열기엔 아무래도 조심스러워 결국 직접 말 못하고 자리에 돌아왔어요. 해결은 안 해주고 자리 바꾸라고만 하고 무엇보다 자리 바꿔도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열도 받고 내 귀한 시간인데 왜 공부도 못하고 우울해야 하지 싶기도 하고 그냥 죄다 짐 싸서 카운터에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 1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타자치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저번부터 바로 해결은 안 해주시고
자리 바꾸라는 말만 하시는데 저번에 자리 바꾸지 않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셨나 해서요 하더라고요. 생각 안 바뀌었고 그분께 확실히 안내가 들어간 게 맞는지. 독서실에서 타자를 치는 게 안 되는 건 누가 봐도 당연한 건데 왜 독서실에선 바로 해결 안 해주고 제 자리만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물어봤어요. 총무는 실장한테 전달만 하고 해결은 실장이 한다더라고요. 1시간 이상 계속 타자치고 독서실은 바로 해결을 안 해주면 어떡하냐 전액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장님께 전화겠대요. 직접 말하고 싶어서 실장님 번호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고 개인정보라서 못 준다길래 제 계좌 남기고 갈 테니까 전액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말했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독서실이랑 예전에 다녔던 독서실이랑 그 뒷 독서실이랑 같은 사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같은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동생이 전에 다녔던 독서실에 전화하면 실장님 핸드폰으로 넘어간다길래 번호 찾아서 전화했더니 중년 여자분이 받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주인이 바뀌었대요. 어머니가 독서실에 전화하셔서 실장님 번호 알 수 있냐고 문의했고 개인정보라서 안 된다고 하길래 이 번호로 전화 달라고 남겼습니다. 바로 통화 가능하니까 빨리 부탁드린다고요. 곧 어머니 폰으로 실장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실장은 제가 예민하대요. 사람 숨쉬는 소리까지 그러면 어떡하냐 하더라고요. 황당했죠. 제가 단순 음료 섭취에 대해서 건의한 거 아니잖아요. 대놓고 캔 깡깡 소리, 빨대 안 빨려서 삑삑 소리, 노트북 자판 소리에 대해 말씀드린 거고 심지어 독서실에는 어떠한 음식이라도 안에서 먹지 말라 라고 문 손잡이 바로 위에 붙어져 있었고요. 당연히 이동할 때마다 볼 수밖에 없고요. 그 전에 독서실에서 음료 제외 먹으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제 건의를 숨쉬는 것까지 신경 쓴다고 치부하니까 화도 나고 열이 받았어요. 심지어 타자 소리는 정말 심각한데 중재, 해결은커녕 사람을 1명 받으면 받을 수 있는 5명을 못 받는다. 이런 이해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니 전 어딜 가든 이용 못할 거라고. 자꾸 사람 숨 쉬는 걸로 그러지 말라고 안 받겠다고 당장 짐 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음료수 건은 전달했더니 그 학생 부모님이 독서실까지 와서 공부하는데 음료수도 못 먹냐면서 항의했다면서 제 탓을 하던데 이게 대체 제 잘못인가요? 그 학생은 좀 마셨다가 주의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독서실에서 뭘 마셔도 캔 소리, 빨대 소리 내면서 먹진 않잖아요. 제가 말한 전액 환불 못 해주고 교육청에서 다 내려온 지시가 있으며 15일 이상 썼으면 환불해줄 필요 없고 내일 당장 가서 볼 거고 내일 날짜로 계산한다고 하길래 15일 안 지났고 짐도 이미 뺐고 내일이 아닌 오늘까지로 계산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너무 화가 나서 즐겨보던 판에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살면서 이런 독서실 빌런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검색해보니 독서실 진상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은데 다들 이런 적 있으셨나 궁금합니다. 대체 어떻게 해결하는 게 현명했을까요? 나름 잘 참아가면서 공부하다가 못 참겠어서 좋게 말씀드렸는데 기분 상해서 마음이 많이 쓰이네요. 대체 총무가 왜 있나요? 단순하게 실장한테 전달이 아닌 총무가 즉시 해결을 해주셔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독서실에서 음식물 섭취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노트북 자판 소리는 더더욱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개념 없는 사람 때문에 제가 피해봐야 하는 것이며 독서실 실장과 총무의 역할은 뭔지 싶어요. 이럴 거면 무인 독서실이 낫겠어요. 다들 저 같은 독서실 빌런 만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든데 다들 힘내서 이 시기 잘 이겨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처음 쓰는 글이라 얘기가 어지럽네요. 추가, 여러 의견 함께 나눠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결론은 어제 가서 카드 전체 취소 후 이용한 날짜 계산해서 그 부분 결제하고 끝냈습니다. 본문에도 적었듯 여태 독서실 다니며 컴플레인 걸어본 적 없어요.
하나하나 신경 안 써요. 예민한 편 아닙니다. 사람 사는데 소리 나는 건 당연하죠. 당연히 서로 이해해야 하고요. 그런데 독서실이잖아요. 반복 소음은 독서실 측에서 컨트롤 해주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1인실이에요. 각 책상 사이에 상판 세워두고 거기에 문 달려있는 구조입니다. 독서실 입구 기준으로 오른쪽은 공부하는 곳, 왼쪽이 통째로 휴게실입니다. 큰 휴게실이 있고 1인실 안에서 어떠한 음식, 젤리, 사탕 포함해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 라는 안내문 보고 여기 되게 철저하게 관리하시나 보다 싶었어요. 그리고 단순 먹는 걸로 컴플레인 안 걸어요. 음료 마실 때마다 캔 깡깡 내려놓고 빨대 안 빨려서 쪽쪽 소리 반복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가장 심각한 건 노트북 자판 소리입니다. 잠깐 건색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다다다다 타자 치는 걸 대체 어떻게 참나요? 노트북 타자 소리가 1시간 이상 계속 나는데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자리를 왜 안 바꿨냐는 댓글에 대해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문제 해결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분께 안내된 이후에도 바뀌는 게 없다면 몰라도 말씀드리자마자 불편하면 자리를 바꿔라 라고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남은 자리도 출입구 옆, 타자 치는 분 옆, 뒤 이렇게 남아있던 걸로 기억해요. 더군다나 자리를 바꾼다고 타자 소리가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보다 일단은 노트북 타자 소리 해결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제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들 멋진 하루 되세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남편은 아들 둘, 딸 둘인 4남매이고 아들 둘은 결혼하고 신우 둘은 아직 미혼이에요. 몇째인지는 말 안 하고 저는 두 형제 중 한 명의 와이프입니다. 시댁 식구들의 차별 때문에 속이 상해 익명의 게시판에 하소연하러 왔어요. 제가 먼저 시집 왔고 다른 동서가 저보다 늦게 시집 왔어요. 우선 저는 직장이 박봉에다 모은 돈이 적어서 혼수만 해갔어요. 솔직히 남편이 다 해왔고요. 남편보다는 시부모님의 도움이 커요. 결혼 전이나 초반엔 안 그러시더니 제가 뭘 실수할 때마다 너는 집에서 뭘 배운 거냐고 타박하셨답니다. 남편이 저보다 능력도 좋고 집안도 좋고 시아버지가 친척들 모이고 술이 들어가면 취하셔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아들은 예전에 집안 좋은 곳에서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었다며 교사 며느리, 의사 며느리, 사업가 며느리 등 좋은 며느리들이 줄을 섰었다며 자랑을 하셨어요. 평소엔 안 그러시는데 술만 들어가고 친척들이 땡땡이는 아주 잘 컸다며 제 남편을 그냥 칭찬할 때마다 시아버지가 기분이 업돼서 자랑하시네요. 남편한테 속상하다고 표현했지만 시아버지가 아들 사랑이랑 본인이 부유한 걸 당당하게 자랑하시는 분이라 자기애가 강하셔서 말리긴 어려워요. 무한 반복이에요. 시아버지가 9남매인데 정말 자주 모여요. 저는 당연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고요. 평일에 안 되면 주말에라도 휴가를 반납하고 다녀와야 합니다. 가면 사람들끼리 서로 장난하느라 바빠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사위가 특히 며느리 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며느리는 이거 해오고 저거 해오고 집이 잘 살고 직업이 뭐고 그렇게들 배틀이 붙어요. 그러다가 시아버지 자랑 차례가 오면 입을 꾹 다무세요. 네, 제가 자랑할 건 없긴 해요. 서운하진 않아요. 근데 너무 민망할 정도로 입을 꾹 닫고 있으시니 그런 건 조금 마음이 상하죠. 저는 얼마 못 해온 죄로 시댁에 시집살이란 시집살이는 다 겪는 중이에요. 명절 모든 설거지 다 제 몫이고 이래도 월차 내고 시댁 가서 도와야 합니다. 집은 시부모님이 해주셔서 시댁 가까이 얻어주셨는데 집은 좋지만 시아버지가 자주 오세요. 아들 사랑이 대단하셔서 주말마다 거의 오십니다. 또 술 취하면 과거에 시집 안 온 예비 며느리 선자리를 자랑하세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돈도 많으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집안 좋은 며느리를 원하시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시댁이 잘 살긴 하는데 조금 짠돌이세요. 돈 밝히시고요. 이 정도일 줄은 결혼할 땐 몰랐죠. 제 이야기가 길었죠. 아무튼 이렇게 살다 보니 남편의 형제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자를 만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뭐 하는 사람인지 전혀 정보가 없다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혼전 임신은 아니고 이 여자다 싶어서 결혼한다고요. 그런데 예비동서의 스펙, 집안을 듣고 저는 망치로 맞은 듯 했어요. 부모님이 사업하시고 집안이 좋다네요. 거기다가 시아버지가 원하시던 교사 며느리, 그것도 엄청 부자 동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대요. 얼굴이라도 별로이길 바랬는데 엄청 하얗고 여리여리해요. 솔직히 비교될 것 같아서 저희 시댁에 시집 오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못났지만 너무 비교가 돼서요. 거기다 동서는 집값에 당당히 돈을 보태겠다고 했어요. 시부모님 돈에 예비동서 부모님 이렇게 딱 반반 결혼을 한대요. 차라리 저처럼 결혼하면 기라도 안 죽을 텐데 결국은 결혼까지 하더라고요. 저희 시댁 경사났죠. 저 결혼할 땐 겉으론 웃으시지만 가끔 어두운 무표정을 하고 계시던데 시아버지 상견례 할 때 아주 신나셨습니다. 사돈댁한테도 어찌나 그렇게 살갑게 영업용 미소를 하시던지 귀한 딸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며 딸을 아주 잘 키웠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셨네요. 신우들도 엄청 좋아해요. 저 상견례 때는 칙칙한 분위기였어요. 다들 웃고 있긴 했지만 저러진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친척들 모인 자리에서 또 자랑이 시작되셨죠. 내가 우리 집이랑 환경 비슷하고 똑똑한 며느리 얻고 싶어 했는데 내 아들이 내 소원 이뤄줬다며. 우리가 집 사주려고 했는데 우리 아기가 자기도 당당히 반 보태고 공동명의 하겠다고 해서 얼마나 기특하고 떡 부러져 보이는지 아냐고 또 시작되시더군요. 저는 얼굴이 붉어지고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대놓고 비교하시니까요. 동서는 해맑게 좋다고 웃고 있고 저만 가시방석이었죠. 명절 때도 동서는 공주 대우를 해줘요. 집값에 보탰다 이거죠. 동서가 뭘 하려고 해도 시어머니, 시누, 시아버지가 어떻게든 말 걸거나 다른 걸로 주의 끌어서 주방에 못 가게 하더군요. 제가 설거지하고 상 차리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시고요. 동서가 민망했는지 수저라도 놓으면 난리가 나요. 온갖 칭찬이요. 동서도 엄청 여우 같아요. 저라면 다른 동서가 힘들게 일하면 도와줄 것 같은데 시댁에서 떡 먹여주면 해맑게 받아먹고 애교만 부려댑니다. 저는 설거지하고 식사 준비하고 그릇 나르고 잡일 다 하는데 칭찬 한번 해주신 적 없어요. 신우 둘도 얄미워요. 저 결혼할 때 왜 우리 부모님이 다 해줘야 하냐며 결혼 반대했는데 동서 결혼 때는 자기네랑 집안 환경 비슷하고 당당히 돈도 보탰다며 며느리 잘 얻었다는 둥 이런 소리나 하고 누가 봐도 비교질 아닌가요? 친척들도 동서가 해온 이야기, 집안 이야기 듣고부턴 아무도 동서를 무시 못해요. 저는 인사하면 약간 억지로 웃으며 받아주시더니 동서가 인사 가면 어머 너무 이쁘다. 아버님이 큰 사업 하신다며 이러면서 다들 콩콩을 떨어지길 기대하는 건지 왜들 그리 동서한테 쩔쩔맬까요? 더 화나는 건 동서는 친정 근처에 집 얻어도 허락하셨어요. 집값 보탰다는 이유만으로요. 시아버지는 절대 동서 집에 찾아가지 않아요. 만만한 저희 집은 오시면서 말이죠. 저희 집은 시부모님이 해준 거라 본인 집 같고 동서네는 동서가 집값에 보태서 본인 집이란 생각이 안 드신대요.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십니다. 그리고 친척들 모임에도 동서는 안 데려가시고 저는 여전히 따라가야 합니다. 이거 말고도 서러운 일 투성인데 쓰다가 밤샐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동서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과 싸워요. 제가 불만을 자꾸 이야기하니 남편이 이제 저에게 짜증냅니다. 저보고 나 같으면 혼수 딸랑 몇천 해온 며느리랑 단단히 반반 결혼한 며느리랑 누가 더 이뻐 보이냐고, 누가 더 당당해 보이고 누가 더 만만히 보지 못할지 생각을 해보라네요. 우리 집에서 반반 결혼한 며느리랑 혼수만 들고 온 며느리랑 똑같이 대접해주면 동서가 억울하고 그게 차별일 거라고. 우리 부모님이랑 우리 가족들은 합리적으로 대우하고 있는 거다라며 저보고 너도 여행 다니고 옷 사지 말고 돈 좀 모아서 집값에 보태지 그랬냐며 제 소비 습관까지 지적하네요. 여러분, 제가 잘못한 건가요?
요즘 반반 결혼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된다고 다들 혼수만 해가시지 않나요? 이게 그렇게 잘못한 건지 궁금하네요. 반반 결혼한 동서는 저렇게 시댁 식구들이 대접해주고 귀하게 여기는 게 당연하고 저처럼 혼수만 한 며느리는 시집살이 당해도 된다는 이 논리가 이해가 가시나요? 너무 속상하고 이혼 생각만 납니다. 추가, 다들 저한테 뭐라 하시는데 이것까진 안 쓰려 했으나 써볼게요. 시부모님이 나이가 좀 있으신데 몇 년 안에 자식과 같이 살고 싶다고 말이 나왔어요. 옛날 분들이라 나이 들면 모시는 걸 당연히 생각하세요. 자식들 다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시아버지가 저희 부부 이야기를 하시네요. 저희 남편이 대놓고는 아니고 슬쩍 동서네 부부 이야기도 꺼냈더니 시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결혼할 때 돈 들고 온 며느리한테 시부모 수발까지 들라는 거냐 이러고 말을 딱 잘라버리시네요. 그럼 저는요. 신우들도 당연히 저희가 모시는 게 맞대요. 남편은 찍소리도 못하고 저는 억울해 미치겠는데 못 모시겠다고 대답도 못하고 저희 부부 빼고 온 가족이 제가 모셔야 된다네요. 동서는 편 들어주지도 않고 아버님 뜻대로 하는 게 맞다라며 옆에서 그러고 있고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따지니 저보고 생각을 깊이 해보래요. 동선의 친정에서 기죽지 말라고 돈 보태줬고 남편이 해온 만큼 당당히 해왔는데 합가하면 동선의 사돈댁에서 억울하고 서운하지 않겠냐면서요. 신우들도 같은 생각이래요. 당연히 남자가 집 사주면 며느리는 모시는 게 맞다며 그래서 우리 엄마는 안 억울하겠냐. 딸이 아직 젊은데 합가하며 시집살이하게 생겼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럴 거면 너도 돈 좀 해오지 그만 좀 징징거려 라네요. 자기가 좋은 집안 며느리들 다 제치고 저를 선택했으면 양심이 있으면 부모님께 깍듯하게 잘 하라면서요. 왜 양심 없이 왔냐며 진짜 터진 입이라고 말을 해대네요. 시부모님 건강하세요. 그리고 입맛 까다롭고 일하시던 분들 몇 번 갈아치우고 결국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가르쳐서 자기 입맛의 요리 만들게 하셨어요. 며느리가 밥 차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르치시겠죠. 일하시면서도 점심엔 꼭 집에서 식사하시고요. 집밥이 최고다라면서 외식 잘 안 하세요. 적으려면 너무 많아요. 엄청 깔끔하셔서 집안에 먼지가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살림 못해요. 지금도 숨 막히는데 몇 년 뒤지만 같이 살 생각하면 숨이 막힙니다. 친구 중에 합가하며 사는 친구가 있는데요. 우울증 와서 지금 이혼 준비 중이래요. 저도 저렇게 될 것 같아요. 남편은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재산받고 싶으니 예스만 하지 노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모시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남편까지 동서 눈치 보며 우리가 모시는 게 맞다고 하니 제 편이 없어요. 남편보다 시댁 벌이가 좋으니 남편은 시댁에 굽신거리듯 따릅니다. 제가 모실까봐 너무 걱정되고 스트레스예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마음으로 써봅니다. 친정엄마는 사별하셨고 제 밑에 동생이랑 둘이 사세요. 친정은 가난하고 근근히 살고 있고 시댁은 잘 사시고 도움도 꽤 주시지만 무조건 주시진 않고요. 시댁 가까이 살면서 친정 가난한 거, 아빠 안 계신 거 은근 무시당하면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편한 시댁은 아니라는 뜻이고 도움 주시는 건 갚으면서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돌 지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있고 복직하려고 코로나 시국에 마음 아파도 어린이집 적응시키려고 보내고 있어요. 이런 중에 오늘 친정엄마한테 연락이 와서 통화해보니 로맨스 스캠 사기 수법에 크게 당하고 계셨네요. 얼마 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금방 갚아주신다고 해서 이사 관련 잠깐 필요한 돈인 줄 알고 1,000만 원가량 남편 몰래 대출받아 보내드렸는데 그 돈 포함 5천 넘게 해외로 송금했다고 합니다. 저랑 통화하면서도 사기인 줄 모르고 세관에서 연락 오면 돈을 더 보내야 해서 돈 마련할 생각에 밥도 안 넘어간다고 하는 걸 1시간가량을 소리 지르고 설득하고 설명해서 추가 송금은 막고 경찰에 신고하게끔 했습니다. 검색해보니 이런 사기는 점조직이라 검거도 어렵고
검거해도 사기당한 금액 회수가 어렵더라고요. 먹고 살겠다고 시댁에 무시당하면서도 어떻게든 자존심 지키려고 아둥바둥 아기 어린이집 맡기고 복직하고 살려는 건데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살지 말라는 것 같고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한편으로는 사기당한 바보 같은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외롭고 힘든 마음 이용당한 것 같고 나까지 크게 화를 내면 안 그래도 없는 돈에 여기저기 대출까지 끌어서 사기당한 것 같은데 엄마가 삶의 의지를 완전히 잃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화도 못 내겠습니다. 남편한테는 얘기했고요. 남편 볼 낯도 없고 너무 힘드네요. 가족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사기 당해본 경험 있으신 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화도 못 내겠고 위로도 못 하겠고 화가 나고 속상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삭제된 댓글이지만 로맨스 스캠에 당한 걸 뭐라고 하신 댓글이 몇 개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로맨스 스캠이라고 썼는데 외국에 파병 나간 한국계 군인이 아내 잃고 혼자 딸을 키우다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면서 골드바를 보낸다고 했다고 해요. 거기에 통관 비용이라든지 운송 비용이라든지 이런저런 살을 붙여서 돈을 뜯어낸 것 같고 속은 것 자체가 어이없긴 하지만 그렇게 골드바만 도착하면 보낸 돈도 돌려받고 얼마간 금전적인 이득을 약속받은 듯 하네요. 딸 복직하고 손주 어린이집 보내는 걸 엄청 속상해 하셨는데 저한테 아파트 대출금 갚는데 보태라고 돈도 주고 그러고 싶었다고 하시는 걸 보면 로맨스보다는 금전적인 거에 넘어가셨던 게 더 큰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바보 같죠. 두 번째 추가, 엄마한테 속은 저나 사기꾼에게 속은 엄마나 바보 같은 거 알고 결과적으로 욕먹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해서 더 이상 추각을 안 쓰려고 했는데 답답해서 쓴 글에 축축성 댓글도 쌓이니 더 답답해져서 그냥 몇 자만 더 적습니다. 엄마를 일시키라는 댓글이 있는데 이미 엄마는 아빠 돌아가시고 몇 년 전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TV 볼 새도 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쉬는 날도 쉬면 몸이 더 아프다고 다음 날 일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나가서 일하고 쉴 줄도 모르고 사세요. 전 엄마가 골드바를 받아야 하는데 라고 말을 떼자마자 그건 사기라고 바로 알아챘는데 TV도 안 보고 일만 하셔서 그런 유명한 사기 사건이 있는지 모르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껏 친정에 돈 퍼준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친정에선 도움을 못 받고 미래의 엄마가 혹시 아프다든지 일이 생겼을 때 오히려 돈이 들어가야 할 수도 있으니까 미안해서 시댁만 더 신경 쓰고 챙기고 살았습니다. 시댁엔 매월 용돈을 드리고 친정엔 안 드려요. 시댁에 드리는 용돈은 주신 게 많으니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친정에도 용돈 드리라고 남편은 그랬는데 애기도 낳고 우리 가족 먹고 살아야 한다고 친정엔 안 드렸어요. 오히려 돈이든 선물이든 음식이든 노동력이든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퍼주고 살았다면 받은 게 있는 시부모님께 퍼드렸어요. 제가 평소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시부모님께 잘해야 나중에 친정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길 때 물론 그게 이런 식일 줄은 몰랐지만 남편도 좋은 마음으로 수긍해주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진심으로 시부모님께 감사하기도 해서 진짜 판에 쓰면 호구 며느리 소리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살았습니다. 감사하더라도 잘하려고 애쓰는데 무시당할 때는 속상하고 힘든 마음은 들 수 있지 않나요? 결혼 전부터 엄마가 인터넷 업무, 쇼핑, 은행 업무 등 여러 가지를 장녀인 저에게 의지를 많이 하긴 했는데 돈이 들어갔을 때 그 돈을 안 주신 적은 없어요. 딱 한 번 아빠가 아파서 돌아가셨을 때 못 받은 돈이 있었지만 그것도 아빠 장례식 때 들어온 부의금으로 거의 갚아주셨고 그 외에는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안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돈을 투자 목적이나 사기당하는 데 쓴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금액이 큰 만큼 용도를 정확히 확인하거나 남편이랑 의논했어야 했는데 제 잘못이 맞습니다. 엄마가 급하게 얘기하면서 며칠에 돌려주겠다고 얘기하는 걸 엄마가 아빠처럼 돌아가시지 않는 한 약속을 지킬 거라 생각했고 그럼 남편한테 얘기 안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친정이 가난하더라도 친정엄마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열심히 사시고, 저 또한 만사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친정에 돈 안 퍼주고, 시부모님이 저희 잘 살라고 도움 주신 것들 감사해 하면서 잘해드리고 보답하려고 하며 살았던 게, 그게 가난한 집 사람이었던 제 자존심이었어요. 이번 일로 다 틀린 일이 됐지만요.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다며 더 큰 사고 막은 게 다행이라고 친정엄마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멘탈 관리 잘해드리라고 말하는 착한 남편한테 잘할 거고, 남편이랑 아기, 내 가족 지키기 위해 정신 차리고 노력할 거예요. 댓글이 더 달리더라도 이 이상 추가 글은 적지 않겠습니다. 어쨌건 답답한 얘기 읽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5년, 만난 지는 10년째예요. 결혼 전부터도 문제는 많았지만 눈이 멀어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했고, 결혼 이후에도 잦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차마 친정에도 친구들에게도 알릴 수 없었어요. 제가 제 발등 찌은 결혼이니 그냥 참고 삭히고 살아야겠다 생각했고,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기기도 했으니까요. 그냥 어디에나 있는 바보 같은 여자고 저도 제가 참 한심해요. 최근 한 번 여자 문제는 아니지만 큰 문제가 터져 양가 부모님도 친구들도 알게 되었고, 이혼 문턱까지 갔었는데 결국 다시 잘해보기로 했고, 친정 부모님도 마땅치 않긴 했지만 납득하고 넘어가 주셨어요. 이후로 남편도 정신 차리고 잘했고요. 그런데 오늘 새벽 술을 마신다고 나갔던 남편이 몰골이 엉망이 되어 들어왔고, 행패를 부린 건 아니지만 자는 저도 애도 깨울 만큼 소란을 떨다가 겨우 잠이 들었길래 남편 핸드폰을 봤어요. 옛날 연애 때나 신혼 초에는 가끔 훔쳐봤지만 그 문제로 크게 다투고는 서로 핸드폰 보는 일 일절 없었고, 각자 패턴이든 비번이든 서로 모르게 관리해왔는데 구라 떨어져 자니까 지문으로 열어봤죠.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몰골이 엉망인지 알 수 있는 흔적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카톡을 보게 됐는데 제가 평소에 조금 의심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와도 안면이 있고 저랑도 안면이 있는 여자인데, 이전부터 그 여자 문제로 몇 번 다퉜는데 그때마다 아니라고 했고, 더 심하게 캐물으면 진짜 아니라고 화를 내기에 남편의 변명에 그런가 보다 넘어갔지만 사실 그게 쉽게 납득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의심해왔던 여자와의 카톡이었는데 역시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말은 없었지만 가끔 자기야라고 부르거나 다정한 대화들. 가장 충격이었던 건 아이는 어린이집, 저는 일을 나간 사이 저희 집에도 들락거렸던 모양이더라고요. 집에는 늘 반려동물 둘뿐이라 홈캠이 있는데 그것도 남편 폰에 연동을 시켜놨거든요. 제 폰에 연동된 거를 굳이 가져가며 감시당하는 기분이라고 하더니 그때도 이미 그런 관계였던 것 같네요. 아, 신랑 폰에 연동 후엔 현관문 쪽만 보이게 해두었고요. 반려동물들은 말이 없고 제가 의심해서 다퉜던 그 흔적들이 카톡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생기니까 전부 톱니바퀴 맞물리듯 착착 맞춰지더라고요. 더럽고 어이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와요. 상간녀 소송, 이혼 위자료 등등 검색하느라 밤을 꼬박 새고 나서 생각해보니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정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우선일지, 시부모님께 알리는 게 우선일지, 친구들이나 경험 있는 주변 친한 지인들에게 고민을 상담해봐야 할지, 아님 진짜 신랑 술 깨면 바로 따져 묻고 짐 싸야 할지. 따져 묻고 짐 챙겨서 나가자니 아이 짐에 제 짐, 반려동물들까지 한 번엔 무리고 여러 번 나눠서 옮겨야겠는데, 지난번 이혼 위기일 때도 현관문 비번을 바꾼 적이 있어서 먼저 짐을 빼면 그런 사달이 날까봐 걱정이고요.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화나고 어이없고 더럽고 아이가 안쓰럽고 제가 안쓰럽고 그냥 감정적인 생각뿐이에요. 제가 뭐부터 해야 할까요? 추가, 마음 추스리느라 바빠 이제 봤는데 많은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절거리는 마음으로 추각을 남겨요.
인터넷 검색도 많이 하면서 티내지 않는 게 최선이라 판단해서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법률 무료 상담도 받아보았어요. 카톡 내용만으로도 상간녀 소송 충분하다는 답변은 받았는데 혹시 몰라 몇 군데 더 다녀보려고 알아보는 중이고, 소송 진행과 동시에 남편에겐 우선 협의 이혼 서류 내밀려고 알아보고 있고요. 속에서 뜨거운 게 치밀지만 꾹 참고 남편한테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남자 욕먹이려고 쓴 주작글이란 댓글 봤는데 진짜 저도 차라리 주작이었으면 좋겠고 눈 뜨면 와 꿈이네 하고 깨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일에 무뎌진 저보다도 해맑게 아직도 아빠 찾는 아이만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서 퇴근하고 아이 데리러 가는 길에 운전하면서 혼자 많이 울었네요. 마음이 잘 달래지지가 않네요. 많은 조언과 격려 감사합니다. 이 끔찍하고 역겨운 악몽이 얼른 끝났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